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정사학도 예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거푸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2월 12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엔 지금 키워드가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이 나왔거든요. 가보개혁 나올 때 김홍집 혼자 나오면 혼자 왔어요 1차 가보개혁, 둘이 왔어요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하면은 여기 재판소 설치했다는 그런 근대적 사법제도 했다는 것도 2차 가보개혁 키워드입니다. 자, 1번 원수를 설치한 거는 광무개혁, 기기창은 1883년 설립됐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 공사 노비법 협파한 거는 1차 가보개혁, 태양역 공시 채택한 건 의미개혁,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해가지고 그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된 게 2차 가보개혁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신문에 강화조약 전문이 공개됐다는데 러시아는 일본이 조세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입증하고 일본 조선에서 어떤 깽판을 치던 간에 어떤 조치나 방해나 간섭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을 약속하는 이 조약의 이름은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조선에 대한 그런 러시아의 간섭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조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그 이후의 역사 사실은 뭐가 있냐? 이걸 하면서 당시 뭐 이전에 이미 영국 아니면 미국 이런 국가들의 간섭권도 아니 영향도 배제한 다음에 러시아까지 물리친 다음에 을사늑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를 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을사의병 일으키던지 아니면 고동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항 같은 걸 했다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을사의병에 관련된 장수들은 크게 유생 중심인 뭐 최익현 아니면 평민 출신의 신돌석 이런 인물들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유생 출신의 장수인 민종식이란 인물도 있었어요. 의병 장수. 그래서 이거를 모르셨다면 이게 을사의병 키워드였구나, 그걸 몰라가지고 예를 찍던지 예를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흐름 문제 중에 가장 계양기 중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국제통화기금에 대기성 차관 요청한다. 그러니까 IMF에 그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는 얘기거든요. 금융구제를 요청했다는 게 핵심인데,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말기에 발생한 역사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2번이랑 3번의 경우에는 전두환 정부, 박지정 정부니까 시기가 안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김영삼 정부 키워드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나눴나 할 수 있는데, 특정 시기 이후의 사실 유형은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대통령끼리 나눈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확실히 더 다음 정권 때 키워드 골랐으면은 보다 쉽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을 거의 몰라가지고 틀리신 것 같은데, 여성 독립운동가 유형을 만약 모르시겠다면 제 강의 막판에 이걸 다룰 주제겠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요. 자, 인물은 조선총독 암살을 기도했었고 국제연맹 조선에 가입했고 여기에 혈서를 전달했었고 가입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계 세웠다는데, 만주국은 1932년에 1931년에 만주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해인 1932년에 일제가 만주 지역에 세운 괴뢰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물 어쨌든 간 이때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안중근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일제감독이 전에 돌아가셨고, 이 인물 같은 경우도 그나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인물도 이때까지 안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나머지 인물들도 이 1930년대까지 사신 인물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조금 고민하신 분들은 이들 중에서 조금 의열 활동이 겹치니까 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인물은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연 선생님이거든요.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거의 여자 김원봉 선생님급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활동한 지역 같은 거 만주국 이런 거 보고서
약간 간도 지역에서 활동했었다. 그런 것 바탕으로 좀 그거랑 연계된 활동을 좀 고르시는 전략도 나름대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가, 다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거든요. 크게 흐름 보시면은, 몽골의 침략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는 저고요 피살 사건이란 게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신이 발생했었는데 1차 때는 박서, 2차 때는 김윤우.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처인성 2차 때는 3차 때는 황용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는 흐름이 나오고 4차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5차 때의 경우에는 김윤호가 다시 나오는데 이때는 처인성이 아니라 충주 산성에서 활동했었고 마지막으로 6차 때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이 몽골군 항저했다 이 흐름을 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 보시면 여기에 저구요가 나왔으니까 이게 가장 배경이 되는 키워드고요. 박서가 1차, 마지막에 충주산성. 자, 이때 관노들에게 너희가 저 몽골군을 다 때려잡으면 너희 다 해방이야 하니까 다들 와 하면서 엄청나게 사기가 끌어올랐었던 그 흐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 다, 나 순서가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앞으로 고난도 문제를 만들면은 몽골의 침략 순서 대응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